저처럼 몸을 갈아 넣으면서 장사하지 마세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에서 인기 있었던 글인데요. 이 글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사장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8살에 돈가스 집을 시작해서 8년 동안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한 사장님의 글입니다. 몸을 갈아 넣은 만큼 매출은 올랐고 리뷰는 좋아졌고 단골도 많이 생겼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많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가게가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장사가 잘 돼서 망하는 가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왜 사장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갈아 만든 매출, 그리고 30대 자영업자가 느낀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돈가스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주방에서 일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고 28살에 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문을 열어 새벽 1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누나와 함께 오픈 준비를 합니다. 누나는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그 이후부터 마감까지는 대부분 제가 혼자 운영합니다. 주문을 받고 튀기고 포장을 하고 재료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 발주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몸을 갈아 넣으면 매출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손님도 늘고 단골도 생기고 리뷰도 좋아집니다.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쉬는 시간은 없어지고 몸은 점점 망가져간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장사는 사실 갈아 넣으면 넣을수록 매출이 는다는 거는 거의 정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이야기도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사장님 경험담도 한 번 더 들어보고 나중에 그 해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를 쓰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정말 많이 뽑아봤습니다. 시급도 최대한 많이 맞춰주려 했고 13,000원까지. 식사는 물론이고 퇴근할 때는 메뉴도 하나씩 포장해서 보내줬습니다. 항상 존댓말로 대했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사해보신 분들 다 알죠? 그래도 감사한 점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정을 길게 얘기해주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장문의 문자나 편지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보상받는 느낌이 실제로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신 알바나 직원분들이 열의 아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잠수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의 있게 인사하고 떠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오래 함께 했던 좋은 알바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바를 뽑았을 때 당한 게 많았다고 얘기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장사를 한 3개월만 해보시면은 느낌이 확 옵니다.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제 생각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절반은 될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진짜 솔선수범하고 이러면은 날 따라올 거야. 내가 시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실제로 장사를 딱 해보는 순간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손님도 아니고 사실 직원이에요. 직원한테 가장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이 내공이 단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장사를 10년 했다. 그런 사람 중에 되게 부드럽고 약간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손님 탓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직원 탓이에요. 수많은 직원들을 보내고 당해보고 하다가 그 내공이 쌓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아닐 거야, 난 잘할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처음에 보면은 직원을 많이 쓰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장이 갈아넣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장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장이 직접 못 빠뜨리고 그러면은 막 크게 매출 올리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그건 틀렸다, 그건 맞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황당했던 경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첫 질문이 일찍 끝나면 일찍 가도 되나요? 와, 근데 이거 들으면 좀 쇼크 먹겠다. 듣는데도 감정이입이 돼요. 일찍 끝나면 일찍 가도 되나요? 이거 회사 생활에서 가능한가요? 부장님 일찍 끝내면은 퇴근 일찍 해도 되나요? 아찔하지 않나요? 이런 신입사원 들었다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바쁘면 추가 수당 있나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은 똑같은데 제가 바빠서 일 많이 하면은 추가 수당 있나요? 라고 밑에 부하 직원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저 잠깐 상상했는데도 약간 힘드네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계산대나 금고에 손을 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에서 많이 봤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마음에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원 관리에 진짜 치다 보면 나중에는 야, 직원 관리 진짜 너무 하기 싫다 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사람에 대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갈 가능성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보기도 했고. 8년 동안 여러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여유 있는 동네 손님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잣집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은 손님들도 예의가 바르고 경제적 수준이 좀 낮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진상이 많다. 마음의 여유는 곳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좀 믿는 편이에요. 사람이 약간 통장 잔고가 쫄리고 좀 힘들면은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게 인간 본연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상권이더라도 분위기가 조금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 좀 덜해요. 단적으로 저희는 술집을 하고 이자카야를 하지만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과 이자카야를 하던 사람의 손님풀을 보면은 확실히 진상은 포장마차가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으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반대로 지금 제가 장사하는 곳에서는 장사 초기 정말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거의 다 드신 뒤 못 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여기서 멘탈 많이 나갑니다. 다 먹었는데 못 먹겠다고, 조리가 다 안 됐다고, 안 익었다고, 이런 컴플레인들 올 때 멘탈이 살짝 나가요. 회수해 보면 돈가스 한 조각 남겨놓고 사이드 메뉴까지 모두 드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멘탈 무너지는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설거지까지 해놓으신 줄 알 정도로 깨끗하게 드시고 한 조각만 남겨두신 것을 보고 허탈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장사는 음식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은 진짜 장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꿀팁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판매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은 반품비로 빼놓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 편해. 무슨 말이냐? 대개 하나는 반품이 무조건 나온다. 10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진상이다라는 그 비율을 그냥 깔고 가세요. 100명 중에 한 건이 지금 나왔구나. 기분 안 좋지만 뭐 나올 때 됐네. 오케이, 넘어가. 자, 환불해줘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미리 안 깔고 가면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거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때도 세팅을 돼야 되는데 유독 요식업만 이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의류를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반품에 대한 비율을 일부러 빼놓습니다. 처음부터 빼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요식업을 할 때도 그 비율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음식만 잘하면 된다. 나는 장사를 잘할 것 같다. 이 생각만으로 시작하기에는 자영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영업은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멘트가 기가 막히죠? 이분은 진짜 장사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글만으로도 느껴져요. 엄청나게 깨달은 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홍보도 해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재료 관리도 해야 하고, 제조도 해야 하고, 판매도 해야 되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리뷰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 발주, 청소, 세금, 각종 행정 업무까지 모두 사장의 몫입니다. 직원을 쓰면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가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는 직원을 만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0명 중에 1명을 만나도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인데 사장님 그렇게 일이 많으면은 직원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직원도 못 뽑을 정도로 돈을 못 벌면은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건 안 해본 분들의 이야기고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 쓰는 게 진짜 리스크가 커요. 엄청나게 이익을 갉아먹어. 무슨 말이냐면은 500 버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직원을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번다 해도 300만 원 인건비를 쓰는 순간 700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월급이 30% 까진다 생각하면 어때요? 처참하죠? 그 느낌인 거예요. 사장님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뽑아야 된다 칠게요. 근데 직원 관리 안 해보신 분들은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잘 가르치시고 내가 잘 대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글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아까 반품에 대한 비율처럼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와, 내가 10명을 만나봤는데 9명이 지금까지 다 별로였어. 요즘 애들은 마인드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만 괜찮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온다면은 내가 놓치지 않고 잘해줘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한 9명을 뽑을 때 매번 상처를 받아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는 사장님의 몫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직원들을 뽑고 내보내고를 반복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이런 영상을 사람 관리에 대한 영상을 2시간 3시간 보고 뭐 인력 관리 뭐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 번 보더라도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비율이 있다는 것만 그냥 인지하신 다음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보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도 저는 아직 장사가 좋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지만 손님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주문할게요 라는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 손님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몸을 갈아 넣으면서 장사를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업을 마감하려 합니다. 장사는 오래 해야 합니다. 잠깐 잘 되는 것보다 오래 건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출 걱정도 많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가게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건강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저 이 글을 읽는데도 처음에 와, 이분 대단하시고 정말 장사 잘하시고 이분 나중에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글만 읽어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갈아 넣지 말라. 사실은 초반 매장에서는 사장님이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직원보다 두세 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초반 기간에 어떤 걸 남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 직원 관리에 대한 노하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직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생각을 조금씩 해야 돼요. 사장님이 빠지면 당연히 매출은 빠지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진짜 마라톤이에요. 1, 2를 할 거 아니잖아요. 5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마라톤인데 바로 다음 달, 한 달 매출을 올리기보다 5년 뒤, 10년 뒤 건강하게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드신 사장님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버거워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버티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마시고 언젠가는 덜 버텨도 될 만한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